슈퍼우먼 대통령 제2화 드디어 나타나다. 작가 리얼스프. 말똥말똥 초롱한 하나의 눈빛 속에서 내 눈빛이 오버랩된다. 나는 눈을 감는다. 그 사건을 기억 속으로 말이다. 갑자기 이게 왜 떠오르는 거지? 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개그맨 선배님들의 말을 듣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깍듯이 인사를 하고 나는 재빠르게 연습실을 나온다. 선배님의 심부름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공채 개그맨이 된 이후 항상 선배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어떠한 명령도 잘 따르고자 마음을 먹었던 참이었다. 친구가. 네, 선배님. 나는 번개처럼 선생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갔다. 선배님이 가르치는 것 중에 좀 하기 싫은 것도 있고 귀찮은 것도 있었지만 참아내야 한다는 다짐했다. 나는 개그우먼으로서 좀 늦은 날이었지만 나름 풋풋하다고 생각한 나이 27살에 개그우먼이 되었다. 그 당시에 신입 개그맨 중에는 내가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기수로 따지다 보니 내가 가장 막내였다. 친구가 어디 있니? 아, 네, 선배님. 여기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선배님이 퇴근하면 그때서야 볼일을 편하게 보러 갈 수 있었다. 다시 어렵게 탈출했던 변비가 시작되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와 치질까지 겹치게 되었다. 드디어 터졌다. 오 마이 갓. 어느 아침 나는 집에서 피똥을 쌌다. 하지만 나는 꾹 참고 견디고서 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이 나를 단련하는 시간으로 느껴져서 미묘한 힐이 느껴졌다. 웃음이 나왔다. 마침 그때 아버지가 부르셨다. 친구가. 뜨끔 심장이 덜컹한다. 네, 아버지. 아버지는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줄 알고 계셨다. 딸부자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 없는 것이 서운하셨는지 나를 어릴 때부터 유도장에 보내셨다. 그땐 이랬다. 니는 경찰하면 잘할 끼다. 어릴 때 동네에 유도장에 나를 데리고 가셨다. 88 올림픽 때 김비정 선수가 금메달 따는 것을 보시면서 나의 강성을 보신 듯했다. 나는 겁이 많았다. 낙법 한 번에 정신이 번쩍 들며 도망갔다. 살았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나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꿈꾸던 개그맨 시험을 몰래 준비했던 것이다. 아무튼 나는 한 6개월 동안은 도서관에 간다고 했었다. 아버지가 부르셨다. 친구가 요즘에 얼굴 보기 어렵네. 독서실에서 공부 잘 되나? 네, 아버지. 난 단호했다. 나는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바로 집을 나섰다. 이렇게까지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는 몰입했다. 3개월은 계속 선배님들의 소품을 챙기고 바빴고 3개월은 무대 뒤에서 방청객들의 함성과 박수소리를 들으면서 꿈에 그리던 개그 무대에 서는 것을 상상하며 힘든 줄도 몰랐다. 드디어 대선배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오는구나 하고 말이다. 친구가, 너 이번에 내가 들어가는 새 코너 뿡뿡이에 역할 하나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그리고 내일 아이디어 회의 있으니까 아침 9시까지 회의실 오는 거 잊지 말고.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110도 숙이면서 인사하고 또 인사했다. 큰 소리로 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를 외치고 나왔다. 와우, 대박. 피똥 싼 것이 좋은 징조였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징조가 개꿈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나는 정말 내 꿈을 이루는 아주 가슴 뛰는 순간이었고 지난 6개월 동안 고생한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나는 개그맨 시험에 합격하면 개그맨이 정식으로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방송에 나가야 했다. 그리고 편집이 되어서도 안 되었다. 그래야 정식으로 개그맨으로 데뷔를 한다.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울 수가. 그래도 나는 이겨낼 것이다. 바로 내 꿈을 이루는 바로 그 순간이다. 바로 오늘이다. 드디어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날이다. 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아침밥 먹지도 못하고 방송으로 가는 지하철 타고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서 갔다. 3호선을 타고 신사역에서 출발하여 5호선 오목구역의 2번 출구로 나와서 우회전하여 신호등 딱 2개만 건너서 직진하면 방송국에 나온다. 난 출입증을 가지고 있었다. 1층의 로비에 계시는 보안요원 오빠에게 인사를 늘 했다. 그리고 기쁘게 회의실로 올라갔다. 그리고 드디어 회의실 입구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9시가 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맙소사. 여기가 아닌가? 하지만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었다. 나는 급히 선배님께 전화했다. 선배님, 어디신가요? 나는 가슴이 뛰고 초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야, 친구! 빨리 뛰어! 전화를 끊었다. 쥐가 터진 듯했다. 선배님이 등촌동으로 오라고 하셨다. 나는 평소에 연습하던 곳은 방송 공개홀에 있는 회의실에서 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맙소사. 가서 엄청 혼나겠네. 물어볼걸. 하지만 택시를 타고 곧장 갔다. 그리고 도착하였다. 난 너무 긴장했다. 너무 기대했던 시간이었다. 나는 무려 1시간 늦었다. 대선배님들의 표정이 싸늘했다. 이 분위기 뭐지? 선배님을 만난 후 나는 극도로 예민해지고 긴장하였다.
나는 긴장하거나 예민해지면 핵방귀를 끼는 경향이 있었다. 친구가 선배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에 극도로 긴장해 있었다. 그때 마침 회의실 문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선배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 엉덩이는 그만 이를 냈다. 핵방귀를 껴버렸다. 선배님이 비명을 지렀다. 선배님의 얼굴. 이게 무슨 냄새야? 그 순간 바로 앞에 있던 선배님은 나를 발로 뻥 차셨다. 가까스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선배님은 마치 위험한 물건을 반사적으로 멀리 치우기 위해 모션이었는지 모르겠다. 다른 선배님들도 코를 막으면서 하나 둘씩 회의실을 기어서 빠져나갔다. 야, 이게 뭐야? 어디 선배 앞에서? 이건 또 무슨 냄새야? 대선배님은 정말 비위가 매우 약하신 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먹은 것을 다 토하셨다. 결국 쓰러지셨다. 야, 어서 119 불러. 결국 119 구급차가 도착했고 길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셨다. 구급대원이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순간 한 선배님이 대답했다. 독가스요. 나는 그게 그렇게 심한 냄새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방귀의 속주라서 그 냄새가 익숙해져서 아닌 면역이 생겨서 괜찮은가? 그렇다. 나는 비염이었다. 냄새에 덜 민감했던 것이다. 난 그날 이후 그 회의실뿐만 아니라 연실뿐만 아니라 방송국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이렇게 된 이상 무조건 부끄러울 따름인 것이. 나는 그날 이후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개구먼을 바로 코앞에서 날려버렸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쉽게 이루어진 꿈은 쉽게 달아나나? 나는 따로 연습을 없이 그동안 그저 기생충에 푹 빠져있던 때라서 기생충 흉내를 냈는데 그것이 독특하다면서 바로 합격이 되었다. 나는 최종 면접도 무난하게 합격했다. 개그우먼 안선영을 닮았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다. 나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정신을 다시 차리고 평범한 생활인으로 돌아왔다. 경찰 공무원 시험도 그 이후로 접었다. 나는 공상과학을 좋아한다. 과학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 내가 좋아하는 과학으로 일할 수 있는 걸 찾았다. 오히려 그때 개그맨이 되지 않은 것이 더 잘 된 것인지 모른다. 요즘에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점 사라지면서 개그 작가나 예능 방송의 구성 작가로 전업을 하는 개그맨들이 속속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때론 안심이 된다. 그렇지만 정통 개그 프로그램이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 스탠드 개그의 전통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와우! 그러나 지금은 생활적으로 소소하게 웃기는 게 사실 좋다. 개그우먼은 아니지만 말이다. 난 다시 눈을 뜬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내 눈앞에 초롱초롱한 눈방울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나를 보고 서 있다. 아유, 아이들 너무 귀엽다. 난 생각했다. 나를 해맑게 쳐다보고 있던 귀여운 애 제자가 한마디 한다. 선생님은 연기를 잘하시잖아요. 막 남해란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오, 정말? 그럼 나의 땡크지? 그랬다. 남현 씨는 연기를 잘하시고 또 다양한 선을 다할 수 있는 만능이시다.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개그우먼이 못 되어서 전국에서 코믹한 연기를 하면 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발 시켜주세요. 네. 선생님 웃긴 연기 해주세요. 그때 연극할 때 했다는 거요. 네? 제발요. 그때 나는 못 이기는 척하며 연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깔깔깔 웃으면서 똑같은 연기를 또 해달라고 한다. 매주 하는데 질리지도 않는가 보다. 참 신기한 아이들이다. 나도 이렇게 순수한 것이 좋은지 그냥 아이들과 있으면 마냥 즐겁다. 그래서 개그우먼이 내 친척이 아니라 내 천직이 아니라 개그 과학쌤이 나의 천직인가 싶기도 하다. 다시 말똥말똥한 눈망울에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었지? 이러면서 말이다. 난 다시 눈을 감는다. 그리고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린다. 꿈을 꾸듯이 그 장면을 설명한다. 그 삼광 속에 뭐가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데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초집중한다. 마침 종이 울린다. 난 그때 종소리와 함께 이렇게 마무리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만나. 안녕. 선생님 제발요. 그래서 그 다음은요? 다음 주에 해줄게. 아이들은 아쉬워하는 눈빛이지만 다시 생긋하게 웃으면서 들어간다. 어느덧 하루가 빠르게 지나고 집에 갈 시간이다. 휴, 오늘도 마무리. 손목의 시계를 보니 밤 10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간이다.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교무실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다. 집으로 걸어가는 시간은 늘 고요하다. 집으로 갈 때 늘 지나가는 가로수길을 지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혼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가수가 된 것처럼 말이다. 이어폰을 끼고 부르다 보니 소리가 얼마나 큰지 가늠을 할 수가 없다. 아마도 옆에서 듣기에는 음치의 바락처럼 보일 듯하다. 아니면 고음 불가이거나 말이다. 그래도 꿋꿋하게 부른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러던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뭔가 등 뒤가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바로 이어폰을 뺐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뒤로 돌아갔다. 아무도 없었다. 가로수길 사이에 낙엽뿐이었다. 나는 걸어가던 길을 그대로 걸었다. 즉, 좀 더 걸음 빨리 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꼭 잡았다.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바로 전화를 걸 참이었다. 나는 공포가 몰려왔고 더욱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데 갑자기 섬광이 환하게 비치면서 나타났다. 이번엔 하늘에 떠있지 않고 땅에 들어섰다. 빛이다. 사진 못 찍었다잉. 나는 아쉬울 여유도 없이 바로 그 빛이 떨어진 곳으로 재빠르게 달려갔다. 오마이갓. 난 소리를 지르려고 했다. 내 눈을 의심했다. 눈앞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다. 사람인가? 누구지? 외국인 듯 머리카락 색깔이 금빛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 자세히 보이진 않았다. 길바닥에 누가 쓰러져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못한 성격이다. 참 오지랖도 넓다. 겁도 없다.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려고. 그 옆에 가방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지. 대답이 없다. 저기요, 저기요? 겁 없이 참 나도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용감했다. 안 되겠다. 119에 전화를 해야지. 나는 들고 있던 전화기에 통화 버튼을 누르려고 했다. 그 순간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 남자 모습이 너무나 눈부셔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살아있다. 난 놀라서 전화기를 그만 놓치고 뒤에 넘어졌다. 제 3화 계속.